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뮤지컬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방방생활 세 번째 시간. 선생님 오늘도 업 텐션으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도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자기소개 그리고 뮤지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웠다기보다 그냥 자기소개하고 뮤지컬의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진짜 구체적으로 5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걸 해야 할지 선택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댓글 남긴 걸 선생님이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친구 거 복사 붙여넣기 한 친구들 있었죠. 위에 친구가 여행인데 여행 그럼 안 돼요. 수업 듣고 자기가 진짜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싶은지를 딱 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이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선택했다라는 걸로 선생님은 좀 댓글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판타지도 많았고 여행, 일상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선택했다라는 게 느껴져서 정말 고마웠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5가지 선택했는데 5가지 주제 뭐였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판타지, 그 다음에 일상, 여행, 그 다음에 성대모사, 웹툰 이렇게 5가지를 선택했어요.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그 시놉시스, 그러니까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사, 그러니까 대본을 오늘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항상 선생님이 하는 말 있죠? 뮤지컬, 예술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인가? 교육이 되는 건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 그냥 생각하면 생각만 하게 되니까 쓱 따라오세요. 오늘도 함께 한번 행복하게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제 오늘 수업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새로운 인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물을 하나 탄생시킬 거예요. 이거는 보통 작가들이나 작가가 쓴 대본을 보고 연출가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1인극으로 뮤지컬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이자 작가이자 연출이자 음악 감독이자 안무 감독이자 미술 감독이자 무대 감독이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이 학기 방방 뮤지컬은요, 방방생활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배움과 즐거움과 여러분들이 조금씩 천천히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정말 큰 즐거움과 행복과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내는 시간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굳게 확신을 하며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주제를 선택한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주제를 토대로 새로운 가상 인물, 캐릭터를 만들어낼 거예요. 캐릭터를 얼마나 명료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캐릭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 극이, 그 작품이 완전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요. 캐릭터를 분명하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작품이 더 맛깔나고 되게 고퀄리티 아주 좋은 작품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캐릭터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어떠한 배우가 그 캐릭터를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배우가 어떻게 캐릭터를 더 만들어내서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퀄리티가 엄청 하늘과 땅 차이로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어서 이 캐릭터를 쓸 때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명료화 시켜서 쓰고, 그리고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작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사를 말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배우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가 더 분명하게 연기되어질 수 있는지를 세분화시키고 명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제 선택한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인물,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화이팅! 자, 해볼게요. 인물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이미지화를 시켜야 돼요.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옛날 영화 중에 동막골 혹시 아시나요? 네,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꽃을 달고 막 이렇게 샤랄라 샤랄라 막 이렇게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겉모습으로 보기만 해도 이 역할이 굉장히 살짝 분명한 캐릭터이다 라는 게 딱 보여져요. 그리고 그분의 말투나 말하는 거나 그 다음에 눈빛이나 행동이나 손동작, 그 다음에 꽃, 머리 모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캐릭터가 더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캐릭터의 분석인 거고, 사실은 내면에 더 중요한 캐릭터 분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름, 나이, 성별, 이런 건 너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 정보도 분명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하면 할수록 캐릭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정확한 캐릭터가 파악되거든요. 가족이 몇 명이냐, 언니는 있냐, 동생은 있느냐, 형, 오빠, 누나, 뭐 어떠한 가족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아빠는 무서운 사람인가, 엄마는 화를 잘 내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자상하신 분이신가, 다정한 분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캐릭터에 대한 작업이 분명하게 나와질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나온 캐릭터도 굉장히 분명하게 캐릭터들이 다 보여졌어요. 그 캐릭터들이 어떠한 머리 모양, 옷,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화됐을 때 그 작품이 더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족관계, 응팔에서의 가족관계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배우의 캐릭터가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족 정보도 있어요. 이거를 좀 더 분명하게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 배경, 어릴 때 어떻게 이 캐릭터가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조금 부유한 집안에서 나는 뭐 바이올린, 플룻 이런 악기 같은 것도 다 어릴 때부터 배우고 맨날 비싼 거 먹고 이렇게 뭔가 아주 클래식하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라는 캐릭터가 나오면 눈빛이나 행동이 그 배우의 캐릭터에 다 담겨져요. 또 반대로 조금 가난한 역할을 맡아서 조금 하지만 굳세게 살아가는 여자의 캐릭터 또는 그 남자의 캐릭터라면 그런 것들을 성장 배경을 구체화시키면 시킬수록 어릴 때 뭐 우리 아버지가 힘드셨던 사업 때문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캐릭터이다. 그래서 지금 뭐 고시생으로 준비하고 있는 한 인물이 굉장히 가난하게 매일 아침 라면을 먹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 캐릭터다. 그런 식으로 뭔가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이고 더 세밀한 부분들을 상상하면서 가족 정보 성장 배경을 좀 적어볼 수 있어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작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뚜렷한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가족 관계, 뭐 가족이 몇 명인지,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신지 그런 것들을 더 명료화시키면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의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면 그 캐릭터가 어떠한 성격인지, 자기랑 닮은 사람, 나랑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랑 닮지 않아도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연예인 성대모사 하는 친구들도 그 연예인에 대한 정보들을 막 좀 찾아보시면서,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더 구체화시키면은 작품이 더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 배역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름 쓰는 거 아니고요. 배역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름 써도 돼요. 주인공이 자기 이름 본명으로 해도 되는데요. 근데 배역 이름을 새로 만들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름 정해주시고요. 나이, 성별, 그 다음에 가족수, 구성원, 성장 배경, 가족 관계까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 정보, 이 캐릭터가 특기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취미 활동은 뭔지, 선생님처럼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나, 아니면은 그냥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책 같은 거만 좋아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조신하고 이런 캐릭터다. 이런 것들, 뭐 어떠한 캐릭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연기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해지고 넓어져요. 여러분들이 그 취미 활동, 친구 관계, 뭐 친구가 많다, 적다, 어떠한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낸다, 또는 친구랑 놀러 나가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싫어한다, 축구하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친구들과 보드게임 하는 걸 좋아한다, 컴퓨터 게임 하는 걸 좋아한다, 친구 관계는 어떻다, 완만하다, 또는 뭐 조금 대인관계를 조심스럽게 사귀는 친구다. 이런 캐릭터를 더 분명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치관, 어떠한 가치관을 중요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캐릭터가 더 분명해져요. 어떠한 성격을 가진 인물인가, 성격이 어떤지, 자신의 이야기를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성격을 써도 되지만 그 성격 말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인물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성격을 쓰는 거예요. 동일하게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아예 다르게 만들어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밝은 사람인지, 쾌활한 사람인지, 웃음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진지한 사람인지, 또는 조용한 사람인지, 혹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성격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나는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것, 신앙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맞추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먹는 시간을 맞추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특이한 사람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특이한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또 적어보시고요.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적으면 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한다, 그런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이라는 시놉시스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인물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엄마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 연기해줬던 것처럼 막 뭐라 해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뭐라 했을 때 바로 죄송합니다, 절대 엄마 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김치 뚜껑 잘 닫을게요, 뭐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엄마한테 대드는 그런 당돌한 친구다, 혹은 자신이 억울한 걸 못 참는 성격의 캐릭터다. 그러면 엄마, 저는 이렇게 해서 김치 뚜껑을 꼭 닫아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치 뚜껑 연 사람 제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이 되는 거죠. 어떠한 성격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정해지기 때문에,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존경하는 인물을 어떤 사람을 설정할지 조금 생각하신 다음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향, 좋아하는 스포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에서 그냥 실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암벽 등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집에서 누워서 홈트레이닝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집에서 러닝머신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밖에서 공원을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 역시 빠지지 않겠죠, 선생님이라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건지, 매운 걸 좋아하는지, 혹은 싱거운 걸 좋아하는지, 샐러드를 좋아하는지, 파스타를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간식 같은 거, 선생님은 그때 말했다시피
홈런볼 뭐 이렇게 축구 과자들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건지, 그 다음에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건지. 왜 색깔을 넣었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대를 꾸밀 때 캐릭터가 어떠한 색깔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대를 만들 수 있어요. 노란색을 좋아하는 캐릭터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옷을 입는다거나 액세서리를 하나 한다거나 뭔가 앞에 보여지는 무대를 만들 때 노란색과 관련된 것들이 많겠죠. 그런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배우의 성격도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외모적 특징. 외모적으로 좀 딱 보여지는 거. 아까 선생님이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응팔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외모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렸어요. 그리고 그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제가 선생님이 말한 캐릭터도 외모적인 특징이 분명했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이 캐릭터 이런 느낌이다, 이게 딱 오잖아요. 그리고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악역을 맡으신 분들은 꼭 여기 점 하나 찍고 나오고 막 여기 점 하나 찍고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착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큰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캐릭터의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캐릭터가 안경을 꼈는지 벗었는지, 점이 있는지 없는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머리 스타일도 중요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머리를 긴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머리일 수도 있고, 모자를 썼을 수도 있고, 앞머리를 올렸을 수도 있고, 머리를 묶었을 수도 있고, 어떠한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지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져요. 복을 파마머리인 캐릭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긴 생머리인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캐릭터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크게 보여지는 걸로는 외모적인 거니까요.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면 좋아요. 특징적인 말투. 예를 들어서 특징적인 말투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여주면 좋겠냐면, 끝말마다 다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끝말마다 다 내리거나, 아니면은 반복해서 계속 같은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자주 하는 행동, 뭔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네, 아니면 이렇게 뭔가 머리를 계속 이렇게 만진다거나,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계속 만지는 특징이 있다던가, 아니면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거나,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캐릭터가 잘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은 좋아요. 그 다음에 습관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지, 이렇게 막 저 습관적으로 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아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습관적으로 항상 눈을 비빈다거나 뭐 이렇게 귀를 만진다거나, 습관적으로 뭔가 똑같은 이런 비슷한 행동들을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 좀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는지를 상상해서 여러분들이 적으면 좋습니다. 오늘은 캐릭터 분석이라는 것을 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좀 예시될 만한 사진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뮤지컬 공연의 장면에 나온 배우들이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외모적인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모자, 피부 색깔, 그런 옷,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응팔이나 웰컴 투 동막골, 이런 것들의 캐릭터는 어떻게 있는지를 예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네, 이런 예시들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캐릭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본이 좀 더 수월하게 작업될 거니까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 반복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캐릭터를 얼마나 구체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기할 때 훨씬 수월하고 편할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를 얼마나 분명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대본의 대사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조금 애매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캐릭터를 마음껏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너는 누구냐?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는 활동 중에 시놉시스를 선택했고 캐릭터를 분명하게 하는 캐릭터 분석을 오늘 했어요. 캐릭터 분석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준 그 활동지에 이렇게 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표에다가 꼼꼼하게 한번 상상하면서 마음껏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작가이자 연출이자 배우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껏 이야기,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캐릭터를 오늘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표 잘 작성해 보세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상상의 날개를 잘 쳐서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냥 곰곰이 상상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인물을 내가 연기할 거다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타트하는 첫 작업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해요. 뮤지컬 슬기로운 뻥뻥생활 찡긋 죄송합니다. 빵빵생활 찡긋